지금부터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그리고 반발계수, 그 다음에 충돌의 종류, 총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은 물체의 속도와 질량에 관련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턴 세컨드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운동 상태의 관성이다 또는 운동의 효과 또는 운동의 크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 운동량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한 영향이 없는 닫힌 계에서는 그 총합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그 짧은 순간의 운동량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력학에서는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뉴턴의 운동 법칙 안에 이미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뉴턴의 운동 법칙 안에 보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죠. 작용 반작용은 다른 표현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운동량을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P는 mv라고 쓸 수 있고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질량 m이고 속도 v인 물체가 있으면 운동량 P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v다. 그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방향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속력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속도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임펄스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P.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뉴턴 세컨드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충격량이 되겠죠. 요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요 힘 F는 뭐가 될까요? 이때 힘 F를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충격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력 I는 F의 델타 T 또는 M의 델타 V 또는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는 힘 곱하기 델타 T인데 이게 뭐가 같다? M의 델타 V와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P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의 델타 T가 결국은 F라는 게 MA죠. M의 A인데 A라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거기에 다시 델타 T를 곱했기 때문에 요게 MA고 요게 델타 T니까 결국 요게 M의 델타 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입니다. 질량이 같은 탱탱볼과 진흙공을 이용해 동일한 질량의 기둥을 쓰러뜨리려고 한다. 두 공이 충돌 시에 속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공이 더 유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탱탱볼이 유리할까요? 진흙공이 유리할까요? 기둥을 쓰러뜨리려면. 자, 이런 기둥이 있다. 탱탱볼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 V로 가서 탱탱볼은 어쨌든 V 프라임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진흙공은 어떻게 될까요? 기둥에
속도 V로 들어가서 나중에 얘는 이렇게 딱 붙어버리겠죠. 딱 붙어 있게 됩니다. V 프라임은 100% 0이죠. 일단 붙어버리니까. 그 다음 얘가 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결정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를 질량을 m이라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m의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되기 때문에 v 프라임 플러스 v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요 델타 p는 mv만 되겠죠. v 프라임이 0이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져보면 이쪽이 탱탱볼이 훨씬 큽니다. 이걸 1이라고 하고 1을 2라고 하면 델타 P1이 델타 P2보다 커요. 그래서 유리한 쪽은 뭐다? 탱탱볼이 되겠죠. 왜? 탱탱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만큼이면 마찬가지로 기둥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이만큼이 됩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그렇겠죠? 그래서 더 큰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 수 있는 게 탱탱볼이다. 탱탱볼 자신이 그만큼의 큰 운동량의 변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둥도 그만큼의 큰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직선상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체들이 서로 작용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총 운동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충돌 전에 질량은 각각 M은 M2라고 하고요. 속력은 V1, V2. 충돌 후에 작용 반작용을 해서 FAB와 FBA라는 힘이 서로 작용하게 되고 충돌 후에는 역시 M1과 M2는 각각 V1'과 V2'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특성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뿐만 아니라 여러 물체 사이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법칙이고요. 두 물체의 충돌, 융합, 그리고 한 물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하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현상에서 마찰력이나 중력 등의 외력에 의한 충격량을 무시할 수 있을 때 항상 성립합니다. 그리고 물체계 내의 물체들 사이의 작용 반작용으로 짝을 이룬 내력은 각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데요. 물체계 전체의 운동량의 종합은 보존됩니다. 내력도 물체 운동량을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물체 전체의 운동량은 변화시킬 수 없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을 한번 유도해 보면요. 자, 충돌할 때 이때 두 물체의 접촉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자, A의 경우 충격량 IA, A가 받는 충격량, B가 받는 충격량을 IB라고 했을 때 이 A가 받는 충격량 IA는 마이너스 FBA의 델타 t입니다. 요 힘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FBA의 델타 t인데 그냥 F라고 하겠습니다. 첨자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물론 벡터격을 다 뺐습니다. 방향을 미리 고려해서 넣어가지고. 그리고 B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의 델타 T가 되겠죠.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식을 정리하는데 그냥 더하면 돼요. 단순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두 식을 더해버리면 M1 V1 M2 V2 요 두 개의 합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이 무변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더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 더하기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할 것 같다? 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변에 M1 V1과 M2 V2를 등호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M2 V2 프라임 그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는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고요. 이때 두 물체가 서로에게 주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은 FAB는 마이너스 FABA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FAB는 DVB의 A가 B에게 주는 힘, FABA는 B가 A에게 주는 힘이라고 보면, 자, MB의 DVB의 DT, 이제 B의 가속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B의 속도 변화량으로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MA의 DVAF D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DT를 서로 없앨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MB의 DVB가 되고요. MA의 DVA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죠. 자, 이제 이 물체는 처음에 속도 VA에서 처음에 속도 VB0에서 나중에 속도 VB로 바뀝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VB0, VB 프라임으로 해놨는데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쓰다가 보니까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처음 속도를 처음은 VB0, VA0 이렇게 보시고요. 나중은 VB, VA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VB0에서 VB까지 MB의 DVB 이꼴 마이너스 인테그랄 VA0에서 VA까지 MA의 DV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적분한 결과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으로 이동해서 정리하면 충돌 후와 충돌 전에 운동량이 같다.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이 같다. 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상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입니다. 평면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XY 방향으로 나누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X 성분, Y 성분에 대해서 각각 앞에서 했던 1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기록해주면 됩니다. 성분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발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대튕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B로 정의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 E는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1 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반발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반발계수 E가 1이 되겠죠. 자, 이제 충돌의 종류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모두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만약에 탄성 충돌을 하면 서로의 속도를 교환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충돌이 됩니다. 자, 비탄성 충돌입니다.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일상적인 물체들의 충돌이 대부분 비탄성 충돌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탄성보다.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충돌의 종류도 기본적인 이 특성을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충돌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충돌 전후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해서 충돌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에 대한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